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생산자 물가가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99.90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한 수치로 상승폭도 지난 2013년 2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가 강화된 가운데 고금리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비은행 중소기업 대출은 7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1.2%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대출은 6%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이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국, 중국 자유무역협정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인증기관 간 전기 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로 중국 강제인증 CCC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상호인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현재 획일적이고 또 포괄적인 보장을 기본형과 특약 보장으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세 개 특약에는 대표적인 과잉치료 항목인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그리고 MRI 등이 포함됩니다. 또 특약 보장 한도도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새로 정하고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보장 횟수도 한 해 최대 50회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우리 주가를 놓고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어제 시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또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는 보합권 수준에서 계속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의 상승 탄력의 제한에는 아무래도 강달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 터키 주재 러시아 외교관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달러에 좀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요. 1190원대도 지금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의 경계감을 갖고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답답함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체크합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044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29% 지수로는 5.82포인트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중 흐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상승 출발했고요. 2044포인트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고가는 장 초반에 2047포인트까지 만들기도 했고 저가는 정오가 조금 지나서 2040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코스피 시장 2040선 강하게 지켜주면서 다시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수급 주체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개인과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째 오늘 거래소에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은 반대로 3거래일째 매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100억 원대 이상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던 연기금도 오늘은 117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투신이 368억 원 강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에서 60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코스닥은 현재 620포인트에서 턱걸이하면서 620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지수로는 2포인트 정도 그리고 퍼센트로는 0.3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624포인트로 소폭 상승 출발했고 시가가 고가입니다. 이후에 꾸준히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가 저가고요. 620포인트입니다. 620선을 오늘 지키느냐 이 점도 코스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수급 주체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368억 원 정도 개인만 사고 있고 기관은 206억 원, 외국인은 176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은 42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린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오늘도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오인은 과연 오늘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겼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 이재우 차장 제일 상단에 보입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중소형주는 더 간다라고 중소형주의 랠리에 한 표를 주셨고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개별주 장세다, 중소형주 낙폭과대 적은 거래량에 상승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료 있는 종목을 보유했다면 좀 길목 지키기 잘하자,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박남열 부장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에 근무하고 계시죠. 연말 연초 코스닥 시장 단기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이다. 중소형주로 매기 이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이런 종목들을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연말 장세로 한 발 더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시장 쉬어가기 흐름 지속, 안정화 단계가 유지 중이고 중소형주의 반등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전반적으로 5위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 줄 전략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별주 장세, 중소형주 낙폭과대 적은 거래량이 상승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라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코멘트를 들어볼게요. 네, 조금 제가 보내드린 내용을 조금 좀 다르게 좀 보내준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이 낙폭거대주들을 좀 반등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올리는 그런 좀 상승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570선인가요? 그 코스닥이 그렇게 빠지게 되면서 그 바닥을 찍고 올렸었던 그 자금들이 개인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법인 자금이었는 법인들의 이제 자금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V자 반등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힘이 좀 약하죠. 아무래도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지 않은 상승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어떤 선순환이 좀 빠르게 좀 움직여지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보다는 좀 싼 종목, 그러니까는 10,000원 이하의 그런 좀 종목, 좀 올리기가 좀 쉬운 종목, 그러니까 조금만 사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는 걸 봤을 때는 거래량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되는 좀 측면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IT 부품과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 이쪽이 좀 실적 개선되는 좀 종목이기 때문에 부품주 코스닥 쪽에서는 그 부분이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대형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화학과 그 IT, 삼성전자 오늘도 신고가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은행주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그런 철강주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어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했던 부분이 오늘도 동일하고요. 시황은 이렇게 자꾸 급박하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1월까지는 계속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관심주로 추천을 드렸던 유니퀘스트라든지 텍스나,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자화전자, 굉장히 좀 요즘에 상승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렸던 좀 종목들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IT 부품 쪽에 있었던 종목 중에서도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추세 타고 갈 때 좀 무섭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삼위각기라는 좀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새롭게 좀 중국 소비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존은 계속 IT 부품주를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삼위각기라는 좀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삼위각기는 피아노 사업 부문 이쪽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내륙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리상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그 면세점 사업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 그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계속 빠져왔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그 면세점 사업의 어떤 낮아진 기대치가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 부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사실 제가 작가분한테 오전 중에 제가 이거를 좀 전달해드렸을 때는 좀 가격이 좀 낮았는데,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좀 기가 센 모양입니다. 꼭 제가 이렇게 전달해주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잡게 되는 그런 좀 계속 현상이 좀 되풀이 됐었는데요.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매수가를 2,43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좀 되돌리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2,550원으로 조금 매수가를 좀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2,220원 그대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도 2,85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전에 주셨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저희 작가한테 가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하네요. 예, 저희 작가하고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작가가 두 명인데 누가 기가 센지는 제가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가 좀 정정이 있었습니다. 2,550원 지금 정도 가격대고요. 목표가 2,850원, 손절가 2,22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합니다. 종목 컬렉션 시간이고요. 저희가 엄선된 종목을 전문가분들이 추천해드리고 수익률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수익률 베스트 탑3부터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3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3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입니다. 3,000당 제약으로 무려 19.4%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2위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입니다. 이성공 대리, ST로 27.8%, 그리고 대망의 1위는 2위와 동일합니다. 이성공 대리가 SM코어로 지금 현재 29.3%, 이 두 종목 정말 강하네요. 30%에 육박하는 수익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보신 베스트 수익률 탑3 중에 3위를 지금 달리고 계신 분입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로 가봅니다. 강종혁 대리님 나와 계셔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3위에 목이 좀 메이신 모양입니다. 자, 대리님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대리님의 포트 열어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 지금 포트에 갖고 계십니다. 3위는 KG ETS. 지난주보다 KG ETS는 조금 수익률이 떨어진 모습이네요. 마이너스 3%. 그리고 풍사는 8.1% 높은 수익률. 그리고 1위는 삼천당 제약 19.4% 높은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 종목 손실 구간, 두 종목은 높은 수익 구간인데 한 종목 보유하실지 아니면은 뭐 이익 실현하실지 손절하실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포트 내에서 오늘 뭐 조정은 없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천당 제약부터 좀 리뷰를 해드리자면, 뭐 기존에 제가 이거를 추천해드렸던 게 11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좀 오랜 기간 좀 마이너스 구간도 마이너스 10% 가까이도 갔었던 기간이기도 했지만, 제가 12월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고, 기다렸던 어떤 뭐 계약건이 터지면서 일단 안약류 그리고 처방 위주의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안과 쪽에 특화된 어떤 뭐 의약품 내지는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있는데 인공 눈물 같은 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안과 시장으로서는 9조 원대의 어떤 시장이 형성돼 있는 최대인 미국 시장에 진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14일에 BPI사와 10년간 최소 4천억 원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선진국 계약 방식이라고 불리는 프로핏 쉐어링을 통해서 50%의 이익을 향유하는 계약 방식인데요. 사실상 이것만 놓고 보자면 물론 지금 주가도 아직 낮지만 이것보다도 유럽 쪽이라던가 다른 회사와 또 계약을 추진하는 것들이 속속 있다고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 만큼 사실상 미국이 가장 까다로운데 그걸 뚫어냈기 때문에 유럽 쪽이라든가 다른 회사와의 계획들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사실상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도 중장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2만 원까지도 들고 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트에서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제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KG ETS하고 풍사는 조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돈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좀 그 주가의 어떤 변동이 좌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각종 폐기물과 폐수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KG ETS 같은 경우는 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어떤 동을 이용해서 어떤 만들어내는 제품들의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 최근에 돈 가격이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주가도 수익률 매수 가격 이하로 좀 내려온 모습이지만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형태로 지금 조정 구간을 잘 버티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는 더 지켜볼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통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리 가격 상승에 의한 어떤 그런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돈 가격의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포트 3가지 있는 종목들은 다 다음 주까지는 들고 가는 걸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에 변화는 없고 모두 다음 주까지 일단 들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은 저희가 추천 정도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화승인더를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사업부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필름 사업, 화학 사업, 신발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화승인더를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이 신발 사업을 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일단 글로벌 3가지 회사에서 생산 거점을 두고 이제 아디다스와 리복을 대상으로 ODM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3가지 이제 국가나 이런 곳들에서 사실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충분하다 보니까 어떤 오더를 따면 딸수록 그 캐파가 그걸 충당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화승 인더의 베트남 생산 기지인데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죠. 화승 인더가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7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400만 족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데, 2020년까지 베트남이라던가 인도네시아, 중국 생산시설에서 월 평균 900만 족의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보유할 예정이고요. 투자 포인트로 3가지를 짚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아디다스의 반등인데, 지난 3년간 나이키와 언더아머에 밀려서 고전했던 아디다스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디다스가 중국 내에 9천여 개 매장이 성황리에 이제 매장 운영 중인데, 고성장을 기록하다 보니까 5년 내에 3,000개 매장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디다스의 여러 가지 라인 중에 네오라벨이라는 라인이 있는데, 사실 가장 크게 성장하는 주력 라인이자 아디다스가 반등하는 주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네오라벨 라인의 70%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화승인더가 그에 편승해가지고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고 오더는 그만큼 많이 따낼 것인데, 실적 반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승인더의 경쟁력인데, 타 경쟁사 대비해서 짧은 리드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와 어떤 공동 개발을 하고 리얼타임 매니지먼트를 가동을 하고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신발 수주를 해서 완제품 선착까지 걸리는데, 평균적으로 타 회사가 90일 걸린다면 여기는 45일 정도로 단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오더를 많이 따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아디다스의 부스터 제품인 미드솔까지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추가 수익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고객사가 확실하고 캐파 능력 갖추고 있고 외국인 지분도 5%에서 11%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당연히 지금 매집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10,000원대에서 접근 가능하시고 목표 가격 15,000원 제시해드리는데, 손절 라인은 시장 상황 고려해서 일단 8,500원까지 떨어진다면 손절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승인더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종목 컬렉션 대시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더욱 알찬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 준비가 돼 있죠.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숨고르기 하는 증시, 그리고 달리는 달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이슈 칼럼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업종 모멘텀 전략을 찾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 투자할까 말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의 신 박혜리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은 28명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인데요. 매일 밤 11시 트레이더들은 본인의 실제 투자금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전일 월요일 방송된 해외 선물의 신에서는 흥미진진한 배틀리그 4강이 시작됐는데요. 이 4강전은 8강전과는 다르게 승점이 아닌 누적 수익금으로만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누적 수익금 상위 2인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럼 전일 월요일 배틀리그에서의 상위 3인 트레이더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1위는 리치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3,585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기계달인 트레이더가 차지했는데요. 2,705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1,156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배틀리그 현황 알아봤는데요. 이 배틀리그 외에 또 한 가지 리그가 있죠. 바로 시즌1 전체 참가자들의 누적 수익금으로 순위를 매기는 누적 수익 리그인데요. 그럼 19일 12시 39분 기준의 누적 수익 리그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매매를 보여주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황금로봇 박노주 트레이더인데요. 안타깝게도 배틀리그 4강은 탈락했습니다. 누적 수익 리그는 8,221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기계달인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이 매매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인 감정이 배제된 기계 같은 매매를 보여주고 있는 트레이더인데요. 누적 수익금은 9,863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외환영웅 안정형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1%의 알미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각오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근성 있는 공격적인 트레이딩으로 14,183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파워를 굳건히 발휘하면서 수익금은 24,43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요, 이 누적 수익 리그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트레이더입니다. 이름만큼이나 압도적인 수익금을 보여주고 있는 트레이더인데요. 45,414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회 기간 동안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매매 내역과 또 상세한 전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검색창에 해외 선물의 신을 검색하시거나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의 신 배너를 클릭하시면 언제나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트레이딩의 액션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해외 선물의 신 박혜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